자유라고 뭐든 인정받아야 됩니까? 즉각 정시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안부 강제 연행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철수를 요구를 하죠. 며칠 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전시가 폐쇄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전시 제목을 가진 전시였는데, 그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트리엔날레라는 게 이제 3년마다 벌어지는 이제 예술제죠. 우리나라는 트리엔날레는 없고 비엔날레가 많은데, 비엔날레는 이제 2년마다 하는 예술제를 뜻합니다.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 총감독은 츠다 다이스케라는 저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인권 문제에 관심이 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그런 기획한 전시들도 약간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약간 어떤 저널리즘에 좀 기반을 둔 전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 속에 그 전시 속에 또 전시, 조그마한 이제 기획 전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바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의도가 어떤 이유에선지 검열이나 자기 검열로 인해 이 전시에 소개된 작품은 과거 일본에서 전시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기본 인권의 핵심 사상 중 하나다. 이 전시는 누가 이러한 작업을 규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준과 방법, 각 작업의 배경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한글로 이게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던 소녀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작가는 김석영, 김은성 부부 작가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2011년 이제 종로 인사동을 가려고 이제 종로를 이제 지나가던 도중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는 할머니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이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나 봐요. 무관심 속에서 좀 살았다는 약간 죄책감도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위안부 문제를 주관하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를 찾아가가지고 자신들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냐라고 이제 뭔가 좀 마음을 좀 덜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 천회 그리고 횟수로 20년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비석의 디자인을 해달라라는 의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비석을 세운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 종로경찰서, 국정원, 뭐 청와대, 뭐 외교부 등이 모여서 뭐 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가들이 아니 자기네 땅도 아니고 비석이 무슨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노고들 기리기 위해서 비석에 그냥 몇 글자 쓰는 것 뿐인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이게 비석을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비석을 또 세울지 못 세울지 이제 막 좀 불투명해졌죠. 이 작가가 조형물을 세우자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대책협의회도 이제 되게 이거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좋다 비석 말고 조형물로 갑시다 라고 이제 승낙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소녀상이 아니라 그 일본을 이제 원망을 하고 그냥 꾸짖는 할머니 모습으로 이제 스케치가 처음에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 김석영 작가가 이제 소녀상으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석영 작가는 할머니들이 처음에 끌려갔을 당시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13세에서 한 15세 정도의 소녀의 모습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에서 청소년기로 나가는 사춘기 시기의 소녀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대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이제 또 수요 집회 항상 나가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또 모티브를 따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이 바탕이 되는 흙 작업은 김석영 작가 이제 혼자 작업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소녀상이 그 남자 손이 가는 거를 좀 원치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제 혼자 또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 14일 날 이제 처음 세운 게 평화의 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런 소녀상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패턴도 만들게 돼요. 뭐 고양시 여성사 박물관에 있는 그 소녀상은 이제 할머니 모습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게 그 최초 증언을 하신 김학순 할머니한테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제작을 했다고 하고, 이제 파란 날개가 달린 소녀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평화나비가 뿌리내린 지 1년이 됐을 시기에 이제 그 대학생들이 모금을 통해서 파란 날개가 달린 소녀상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거제도에서는 일어선 이제 소녀상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당시 일본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서명 운동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학사의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왜곡된 역사 서술, 그리고 일본이 헌법 개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일본을 바라보면서 거제도에서 일어서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소녀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에는 그 생존 피해자이신 박수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소녀상이 있는데,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셨던 그 박수기 할머님이 조개를 캐다가 끌려가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개 캐는 도구 대신에 이제 꽃을 쥐어드리고, 이제 그 꽃은 이제 남해를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이제 그 소녀상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정동에는 고등학생들과 함께 만든 그 소녀상이 있는데,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좀 모집을 해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최종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뭐 소녀 한 손에는 나비가 있고, 그다음 친구들과 함께 하고자 다른 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도 소녀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 대학생들이 모금을 통해서 제작이 된 건데, 그 제주도 소녀상은 이제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이제 바람에 이제 머리카락이 날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 그거는 이제 제주도의 돌인 현무암을 사용해서 이제 모자이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3 사건 부분을 적극적으로 넣어달라는 제주 대학생의 뜻을 받아가지고 동백꽃을 또 바닥에다 이제 새겼습니다. 이 한 평론가는 이제 평화소녀상이 이제 사회적 소통 과정을 거쳐서 예술적 소통을 매개하는 점에서 사회예술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이제화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소녀상은 이제 좀 단순한 그런 청동 조각의 존재를 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정말 아까 그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뭐 예술과 소통을 하고 뭐 과거사 문제를 의제화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정서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겨울이 와서 이제 추워지면 목도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청동 조각상에 인간적인 정서를 담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상의 그런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위, 그런 소통 과정을 겪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좀 이 지점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단순한 예술품을 뛰어넘어서 인간적 정서를 이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을 어떻게든 철거를 하려고 정말 발악을 합니다. 뭐 한 예로 들면은 뭐 주미 그 일본 대사는 이제 그 일본 대사,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일본 대사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소녀상을 다 철거를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까지도 하고 왔대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디셀도르프였나, 뭐 도르트문트였나, 아무튼 거기에서도 조그맣게 전시했던 소녀상도 철거를 하고, 그 일본 영사가 와서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게 철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아무튼 계속 소녀상이 보일 때마다 일본 정부가 철거를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아주 크게 관심을 받게 만드는 이제 최고의 그 일본 정부의 병크 사건이 터집니다. 표현의 부자유 구후 전시 폐쇄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이 전시가 시작이 됐냐면, 이게 소녀상이 2012년도 그 도쿄도 미술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시 시립미술관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이 도쿄도 미술관에서 축소 한 20cm 정도 되는 축소 모형을 설치를 했대요. 근데 이게 작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흘 만에 철거를 해버렸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조금 총체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철거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이제 도쿄의 한 갤러리에서 이제 문제없이 또 전시를 또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사건을 알고 있던 NHK 한 기자분이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 총감독인 추가 다이스케 총감독한테 김석영, 김은성 작가를 초청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 전시 안에는 이제 뭐 안세홍 작가의 겹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겹겹이라는 작품은 일본 위안군 피해자 할머니 사진들을 찍어서 전시를 하는 형태의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천황제를 비판한 작품이라든가 일본 우익 세력을 비판한 어떤 그런 일본 조각 원로 조각 작가의 작품도 있었다고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된 전시인데 이 전시가 어떻게 해서 이제 폐쇄가 됐느냐?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가 철거하지 않으면 뭐 가솔린 통을 들고 전시에 들르겠다라는 팩스 한 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걸 공개를 하고 3일 지난 8월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를 이날을 마지막으로 중단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또 이 발표를 하기 전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하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이 직접 그 전시장을 방문을 했대요. 그게 되게 웃긴 게 그 시장이 보통 그런 이제 시장이라던가 뭐 어떤 그런 뭐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오면 그 전시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뭔가 한마디씩 하고 기자들 대동해서 막 오잖아요. 근데 이 나고야 시장은 처음부터 곧장 그쪽으로 왔대요. 곧장 그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로 와서 자유라고 뭐든 인정받아야 됩니까? 즉각 정시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위안부 강제 연행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이제 철수를 요구를 하죠. 거의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고 있어요. 이 장관이 전시 심사 시점에선 구체적인 전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이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 정밀히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삭감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 이거죠. 이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전시 중단이 결정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이 전시 중단이 결정이 됩니다.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되게 좀 재밌는 지점일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의 부자유 전이라고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표현의 부자유 전. 근데 그 뒤에 붙는 게 이게 그 후예요. 영어로 하면 After Freedom of Expression이라고 이게 물음표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이 그 후라는 대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의 부자유. 표현의 부자유는 이 사람들이 당한 거고. 근데 표현의 부자유를 당한 것에 대한 표현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이 전시로. 기획자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를 예견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2012년도에 이 전시를 철거를 당했잖아요. 도쿄도립 미술관에서 철거를 당했습니다. 주미 뭐 일본 대사라던가 뭐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일본 영사라던가 이런 양반들이 소녀상 보이는 족족 다 철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이 소녀상이 들어오는 걸 안다면 일본 정부는 과연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정말 얘네들이 막 정말 개거품으면서 달려드는데 근데 이 사태는 나는 좀 예견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처음에는 이 전시가 저 시작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진은 찍되 SNS에는 올리지 말아라는 얀내문이 붙어 있었대요. 이 전시에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 그 후라는 거를 좀 보면 이 기획자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 작가들끼리 기획자들끼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소녀상 이거 놓으면 이거 분명 높은 확률로 되게 일본 정부에서 뭔가 발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고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뉴스공장 그 김어준 뉴스공장을 제가 듣는데 거기에 이제 어젠가 이제 김우성 이제 작가 부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행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떤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의일 수도 있고 본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김석영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일본 정부가 정말 이 병크를 터뜨린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런 민중 미술이라던가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대처 방안이 뭐냐면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이게 소란이 안 벌어지게 가만히 냅두는 게 최고의 그 대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일을 엄청 키워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작가랑 기획자 입장에서는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치 트리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모르고 있던 그런 예술제였고, 뭐 일본 최대 크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예술제였고, 아무튼 뭐 일본 뭐 전 세계 할 거 없이 이런 예술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의 부자유라는 이 기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로 인해서 완성이 돼버렸죠.
아니 성공을 해버렸어요. 이 기획 자체가. 이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라고 일본 정부가 대답을 해줘 버린 거예요. 이게 활용점정이 된 거죠. 용 그림에다가 눈을 딱 찍어준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이렇게 긴가 민가 했던 사실들을 정확하게 입증을 해줘 버린 거예요. 일본이 검열을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라고 검증을 해버린 전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전시가. 예, 트렌날레 이딴 건 뭐 중요하진 않고 이 전시 자체에 벌어진 어떤 정말 이거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할 수 없는 어떤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일본 정부가 알아서 이게 따라준 거예요.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정말 일본 내에서도 뭐 팬클럽이라는 일본 문인들 협회에서도 이제 반대 성명을 냈고 이 트리엔날레 이제 안에 속해 있던 작가들도 72인이 이제 서명을 했죠. 성명서를 냈고 그다음 일본 내에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지금 제 돈을 걸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국제 공익 활동 관련 청원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change.org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일본 안에서 일본인이 발의한 표현의 부자유 그 전에 전시 중단 및 작품 철거를 반대합니다. 이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목표가 25,000인데 지금 24,614네요. 여러분 조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 여기 아래에다가 그 사이트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한 번씩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사이트 아니에요. 일본어로 막 돼 있긴 한데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면 구글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게 이상한 사이트 아니니까 거기서 서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제 직접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시 폐쇄 조치 중단하라. 그리고 최근 SNS에서는 어떤 이탈리아 작가, 여자 작가분이신데 그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각가이자 여성주의 운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로자리아 이아제타라는 이제 작가분이 선영상이랑 똑같이 앉아있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의자를 2개 놓고 한쪽의 의자에 앉아서 스스로 소녀상 되기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잭팟도 이런 잭팟이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터트려 준 겁니다. 이 잭팟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힘으로 이렇게 자본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웃긴데 정말 이런 퍼포먼스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와서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부, 일본 정부는 좀 되게 난감하게 됐죠. 좀 이렇게 예술 작품 하나가 되게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네 되게 웃긴 게 얘네는 일본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21조 1항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자기네 나라 일본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헌법까지도 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도 놀란 게 일본 그 사회 내에서도 이런 뭐 일본 우익이라든가 일본 정부를 따로 떼놓고 보면 일본인들 자체의 문화적이라든가 이런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소녀상이 전시를 하는 걸 충분히 승인을 했고 아예 전시하기도 전부터 아예 오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본 내에서 전시하는 거 왜 굳이 소녀상을 데리고 오냐. 그게 아니잖아요. 가져와서 얘기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전시를 기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본 정부가 이런 압박을 가하니까 일본인들 스스로가 왜 작품 전시 보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마저 방해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 일본 예술가, 문인들, 예술가들 또 다 동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치 이제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이라던가 이제 총감독조차도 이건 되게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본 정부가 이런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났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라는 걸 너무 전 세계적으로 까발린 상황이 전시 철거를 한 상황이 참담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부구나 라는 게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약간 좀 시사적인 얘기긴 한데, 원래는 예술 얘기하면서 정치 시사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사건도 사건이니만큼 좀 중요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 미술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도 있고 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작가님들한테 응원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 몰래 이런 방송에서나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성 작가님, 화이팅 하시고, 나중에 뭐 전시라던가 좋은 자리에서 정말 한번 뵙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